안녕하세요. C3A 소식에 관심 많으실 여러분. 바로 시작하죠. 상장하고 나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C3AI가 제시했던 매출 전망치를 처음으로 밑돌았습니다. 이거 AI 업계에서는 꽤 큰 뉴스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얘기, C3AI가 좀 힘든 분기를 보냈는데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죠.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앞으로 C3AI가 어떻게 하려는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재무 상황부터 실제 사업 현황, 또 리더십 변화랑 미래 전략까지 쭉 한번 훑어볼게요. 자,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번 분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C3AI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그걸 좀 같이 파악해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그 실적 얘기부터 해보죠. 상장하고 처음으로 목표 달성 실패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땠나요? 네, 1분기 매출이 7,03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9%나 줄어든 거거든요. 19%요? 꽤 큰 폭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회사가 내놨던 그 가이던스, 그걸 처음으로 못 맞췄다는 사실 자체죠. 아무래도 시장 신뢰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러게요. 19% 감소면 정말 큰데 어디서 이렇게 빠진 걸까요?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주력 사업, 그 구독 매출은 6,030만 달러로 전체 한 86% 정도 되는데 이건 여전히 괜찮아요. 아, 핵심은 유지되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데모 라이센스 매출이에요. 이게 1,790만 달러였는데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요. 거의 1,590만 달러가 그냥 확 줄어버린 거예요. 반토막 난 거죠. 데모 라이센스면 그거잖아요. 파트너나 잠재 고객들이 C3.ai 기술 써보는 거. 그게 줄었다는 건 뭔가 신규 계약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 거기에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시장 수요가 좀 갑자기 꺾였다거나 아니면 회사 내부의 영업 쪽에 뭔가 좀 차질이 생겼다거나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삐걱거린 거니까 회사로서는 좀 타격이 컸을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전문 서비스 매출, 그러니까 고객 맞춤으로 설정해주고 시스템 통합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1,000만 달러, 전체 한 14% 정도인데 이건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한 고객하고의 관계는 잘 굴러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인 수익성은 좀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익률 쪽은 좀 빨간불이 켜졌어요. 비갭 기준으로 보면 총 이익률이 52%로 떨어졌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들일까요? 우선 그 IPD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초기 생산 단계 고객 배치, 그러니까 신규 고객들 시스템 구축해주는 초기 비용, 이게 좀 늘어난 게 크고요. 아, 초기 투자 비용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모 라이센스 매출 감소,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줬고 또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좀 줄면서 나타나는 그 규모의 경제 효과 감소, 이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렇군요. 비용 부담은 커지고 매출 일부는 줄고 하니까 당연히 손실도 커졌겠네요. 영업 손실이 5,780만 달러, 순손실도 거의 5천만 달러 가까이 되고 이 정도면 적지 않은데요? 혹시 현금 사정은 괜찮은 건가요? 좀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다행히 당장 큰일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이랑 유가증권 합쳐서 7억 달러가 넘어요. 7억 1,190만 달러 정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비상자금은 충분한 편이라고 봐야죠. 아, 그 정도면 당장은 버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손실 규모 자체는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전 단계인 그 초기 고객 확보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계속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에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실제 고객 관계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아, 그 부분은 또 약간 다른 얘기예요. 오히려 사업 현황 쪽을 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꽤 보입니다. 그래요? 어떤 점들이요? 이번 분기에만 새로운 IPD 계약, 아까 말씀드린 초기 생산 배치 계약을 28건이나 새로 따냈어요. 28건이나요?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해서 아예 계약이 없었던 건 아니군요. 네, 이걸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374건의 IPD 계약을 맺었고 그중에 한 266건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뭔가 질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 계약 상대방들의 면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최대 군함 만드는 조선소 HII, 또 철강대 기업 뉴커, 글로벌 화학 기업인 커메리카, 심지어 미 육군의 첨단 군수 프로젝트 부서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에요. 와, HII, 뉴커, 미 육군 정말 큰 고객들이네요. 네, 각 산업을 대표하는 이런 굵직한 기업이나 기관들이 C3.ai 기술을 써서 실제 문제를 풀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단순 테스트가 아니고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공정 최적화, 아니면 국방력 강화 같은 아주 핵심적인 목표를 가지고요. 야, 이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럼 기술 자체의 가치는 이런 대형 고객들한테 분명히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 하나하나가 C3.ai 기술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C3.ai가 원래 목표했던 그 대규모 기업이나 정부 시장 공략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재무 성과는 안 좋았잖아요. 특히 회사 내부적으로 판매 실행력 부진, 이걸 원인으로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더십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혹시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아주 빠르고 좀 과감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진 스스로가 뭐 외부 환경 탓하기보다는 내부의 판매 실행 부진, 그리고 자원 조정 실패, 이걸 문제의 핵심으로 딱 지목했어요. 내부 문제를 직접 인정했다고요? 네. 특히 좀 흥미로운 건 당시 CEO였던 탐 시벨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영업 쪽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졌고 결국 조직 전체에 혼선을 주면서 실적 부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직접 내부 문제를 인정하고 심지어 CEO 건강 문제까지 언급하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그쵸. 보통은 좀 외부 요인을 더 강조하게 마련인데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주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스티븐 에히지언이라는 사람을 새로운 CEO로 영입했어요. 새로운 CEO요? 어떤 인물인가요? 이분 경력이 좀 화려해요. AI 업계에서 회사를 2번이나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고요.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의 AI 전략 책임자 역할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비즈니스, 공공부문까지 다 경험해본 전문가인 셈이죠. 와, AI 창업 경험의 정부 전략 책임자라 C3AI가 딱 노리는 시장이랑 경험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고 상업 책임자, CCO라고 하죠.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총괄, 북미 그룹 부사장, 또 연방정부 사업 책임자까지 영업이랑 고객 관리를 맡는 핵심 임원 자리를 거의 다 새로운 인물로 바꿨습니다. 거의 물갈이 수준이네요. 네,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아예 영업 조직이랑 서비스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조 개편까지 했어요. 고객 대응을 좀 더 일관성 있게 하고 내부 자원 배분도 효율화해서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확 끌어올리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CEO부터 핵심 임원 교체, 조직 구조 개편까지 이건 뭐 회사를 거의 새로 짜는 수준인데요. 진짜 실행력 문제를 이번에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전략의 시작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팀의 경험이랑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판매 방식부터 고객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서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서겠다. 이런 분명한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에이지언 CEO의 연방정부 경험은 앞으로 국방이나 공공부문 사업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관건은 이 새로운 체제가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고 실제 성과를 보여주느냐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회장으로 물러난 탐 시벨은 파트너십을 아주 강조했다고 들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빅테크는 물론이고 맥킨지, 퀀텀 블랙 같은 컨설팅 회사 협력도 얘기했고요. 근데 이번 분기 거래의 90%가 파트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파트너가 다 하는 수준 아닌가요? 90%면 정말 놀라운 숫자죠. 이게 C3AI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식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다 팔기보다는 이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하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고객망이랑 영업력을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판매 채널 확보 효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이들 플랫폼하고 잘 통합되는 게 중요하고 또 파트너사의 이름값을 빌려서 C3 AI 솔루션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무시 못하거든요. 앞으로 이 파트너십을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C3 AI한테 이 파트너 생태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이젠틱 AI 플랫폼이라는 걸 새로 발표했던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에이젠틱 AI? 이건 뭔가요? 기존 C3.ai 솔루션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네. 그게 C3.ai의 미래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이전틱이라는 이름은 아마 AI가 좀 더 능동적으로 에이전트처럼 작업을 처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개방형 모델 기반 아키텍처라는 점입니다. 개방형 모델 기반 아키텍처요? 그게 뭐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객들이 C3.ai 플랫폼 위에서 특정 AI 기술이나 모델에 딱 묶이지 않고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다양한 AI 도구들,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이든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가져와서 조합하고 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하. 특정 회사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들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데 가장 좋은 AI 기술들을 골라 쓸 수 있게 그 유연성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C3.ai가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AI 기술을 잘 섞어서 쓸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AI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특정 기술에만 의존하면 금방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AI 도입할 때 걱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데이터 유출이나 보안 문제, 아니면 AI가 막 이상한 정보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 같은 거요. 이런 위험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야심찬 플랫폼 전략 같은데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파트너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전략적 통합업체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SI 기업이나 OEM 파트너들, 이런 회사들이 이 에이전틱 AI 플랫폼 라이센스를 받아서 자기들만의 특화된 AI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팔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파트너들이 이걸로 직접 솔루션을 만들게 한다고요? 네, 예를 들면 방위산업 전문 파트너는 이걸로 국방 분야에 딱 맞는 AI 솔루션을 만들고 금융 전문 파트너는 금융 AI 솔루션을 만들고 이런 식이죠. 와, 이건 C3AI가 직접 다 하지 않고 파트너들을 통해서 자기 기술을 훨씬 더 넓게 퍼뜨리려는 전략이네요.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 공공부문에서 관심이 높다고 하니 이게 잘 되면 파급력이 상당하겠는데요? 그렇죠. 만약 이 파트너 생태계가 정말 성공적으로 돌아간다면 C3AI는 직접 영업하는 부담은 줄이면서도 시장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복잡한 생태계를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랑 새로운 전략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앞으로 C3AI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뭐라고 좀 얘기하고 있나요? 일단 바로 다음 분기, 2분기의 실적 가이던스는 내놨어요. 매출은 한 7,200만 달러에서 8천만 달러 사이. 1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걸로 봤고요. 네, 소폭 성장이네요. 영업 손실도 한 4,950만 달러에서 5,750만 달러 수준으로 이것도 1분기보다는 좀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뭔가 또 있나요? 3분기하고 연간 전체 가이던스는 이례적으로 철회했어요. 철회했다고요? 왜요? 이후로는 역시 그 CEO 교체하고 대규모 조직 개편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이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랑 조직이 좀 안정화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거죠. 참고로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 전체 매출을 대략 2억 9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도 이 정도면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코멘트는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 그래도 장기적인 목표는 변함이 없겠죠? 여전히 그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포부는 그대로인가? 네, 그 장기적인 비전은 아주 확고합니다. 엔터프라이즈 AI 플랫폼하고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이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번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도 뭐 과거에 오라클이나 엔비디아, 아마존, 세일즈포스 같은 지금의 거대 기업들도 다 성장 과정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극복하고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내비치더라고요. 과거 거인들 사례를 들면서 위기 극복 의지를 다진다. 자신감은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인 과제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당연하죠. 당장 좀 둔화된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고 또 새로 짠 조직이랑 리더십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HSII나 미 육군 같은 그런 대형 고객들하고 진행 중인 초기 프로젝트들, 이걸 성공적으로 잘 안착시켜서 안정적이고 또 수익성 있는 장기 계약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자, 오늘 C3 AI 이야기 정리할 시간이네요. 요약해보면 예상치 못했던 1분기 실적 쇼크로 좀 위기를 맞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판매 실행력 문제를 인정하고 CEO 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또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에이전틱 AI라는 새로운 플랫폼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단기 전망은 좀 안개 속이지만 장기적인 야망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례를 보면 아무리 유망한 AI 기술이라도 결국 그걸 시장에서 성공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구나. 이건 좀 깨닫게 됩니다. 전략,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실행력.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흥미로운 도전과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나요? 기술의 잠재력일까요? 아니면 그걸 현실로 만드는 조직의 능력일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C3 AI는 개방성과 유연성, 이걸 앞세운 에이전틱 AI 플랫폼하고 파트너 생태계를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데요. 분명 매력적인 전략이죠. 하지만 AI 기술의 복잡성이나 또 기업들이 걱정하는 그 블랙박스 문제, 이런 우려는 여전하거든요. 과연 이 개방적인 접근 방식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C3 AI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복잡하게 얽힌 파트너들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큰 숙제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